뼈가 안 붙는 부위는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무조건 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부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손 숫자니까 손을 한다라고 이제 손 전문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분과를 나눌 때 그렇게 막 세분화해서 나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크게 나눕니다. 손을 세부 전공한 경우에는 손가락하고 손, 그리고 손목, 팔꿈치 이 정도까지는 전문 진료를 하고, 팔꿈치는 사실 어깨를 하는 전문의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분야고, 팔꿈치 이하 분야는 전부 다 이 손 세부 전문의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일단 통증의 정도, 붓기가 진행한 정도, 이 두 가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증의 강도와 골절 여부를 연관지어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증의 강도가 우리가 쉽게 다쳐보잖아요. 보통 삐었을 때 다친 정도하고 골절이 있을 때 다친 정도가 사실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근육통이나 어디 좀 삐끗했을 때 다쳤을 때 느꼈던 통증보다 훨씬 강하다. 그리고 그 부위를 누르거나 했을 때, 압박을 가하거나 했을 때 보통 압통이라고 하는데, 압통이 아주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 골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붓기가 일단 심하다고 하면 그것도 골절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일단 의심스러우면 엑스레이는 일단 한번 찍어보시는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놓쳤을 때 대부분에는 문제 없이 낫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는 골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골절의 빈도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손가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아마 손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부위가 많이 부러지는 이유는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뭐 찌거나 어디 끼거나 그랬을 때 살짝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흔하죠. 그런 것까지 골절을 본다면 뭐 손가락 골절이 이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손목 골절이 많은 이유는 이제 고다공증이 있으신 고령층에서 손을 짚고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에는 손목 골절이 대단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절의 빈도는 결국에는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고령층에서는 아마 손목 골절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 액티브한 젊은 나이층에서는 스포츠나 외상에 의해서 손가락 다치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문에 끼거나 방문에 끼어서 다치는 경우는 당연히 뭐 손끝이 많겠죠. 손톱이 조금 빠지거나 손톱이 들리거나 뭐 이런 양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놀이 하다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 골키퍼 하다가 제껴지거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중간에 있는 뼈 조각이 조금 떨어져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거의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시적인 부목만 착용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조금 더 복잡한 거는 이제 대부분 다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손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 다치는 것들은 조금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짚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특히 손목 골절 같은 경우 있거든요. 이 손목 골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잘 낫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가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뼈를 맞춰야 되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주상골이라고 하는 손목에 있는 작은 뼈의 골절이 있는데, 이 주상골 같은 경우에는 뭐 손 짚고 넘어지거나 했을 때 다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주상골 골절 같은 경우는 안 아파요, 별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인대 좀 삐끗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간과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주상골 분리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상골 분리압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여기 손목에 이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골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져서 여기 퉁퉁 붓고 아프고 막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꼭 엑스레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생기는 골절은 아까 얘기한 이 주상골 같이 손목에 생기는 골절 제외하고 손가락과 이 등뼈에 생기는 골절은 그냥 두면은 무조건 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과정에서 부목을 대고 보호조기를 차고 좀 고정은 해줘야겠지만 뼈가 안 붓는 부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붓느냐 이거든요. 전이가 생긴 상태에서도 붓기는 붓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사실 이것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예상을 하고 나중에 이거는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거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냥 두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을 환자가 하기는 좀 어렵죠.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났느냐를 평가해서 필요하면 수술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보조기만 차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골절은 사실은 적당히 고정을 해주고 안정을 취하면 유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유압이 잘 안 되는 몇 가지 부위가 있어요. 뭐 주산골이라거나 뭐 대퇴골이라거나 이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골절은 잘 붓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붓는 게 아니라 후유증 없이 붓는 거, 그리고 통증이나 향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어떤 위험성을 피하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사의 한번 조언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겠고, 또 정확한 위치에서 조금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중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보조기나 보호대만 착용했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를 유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활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절 부위와 형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모양과 재질과 그런 것을 가지고 고정을 하거나 안정을 취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사실 수술 없이 치료하는데 부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손가락 골절은 거의 수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한테 생긴 손목 골절은 대부분 수술 안 하지만 60세 이상 골다공증이 심한 분한테 생긴 골절은 굉장히 분쇄가 심하고 전이가 심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위는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꼼짝 없이 이제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술 없이 고칠 수 있는 골절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변형이 너무 심해서 보기가 너무 안 좋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골절 유압부를 다시 깬 다음에 모양을 잡아가지고 금속 고정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어느 정도는 적응이 돼 있고 또 큰 통증이나 합병증이나 변형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